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구위기 TV 3번째 방송 주제는 결혼 장려금 1억 원이 포퓰리즘인가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인가. 금년도 2024년 2월에 부영그룹은 결단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 1인당 1억 원을 총 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동 1인당 출생아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쇼크를 주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에서 하였다. 라는 어떤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놀랐는지 정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년 3월에 국무위에서 보고를 한 후에 금년 4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총 23조 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60% 이상이 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도 놀랍습니다. 그만큼 국민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금년도 6월 19일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말하였고, 최강의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 때문에 급격히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거죠.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저출생, 고령대책, 이민 문제, 모든 인구에 관한 문제를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런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거리를 두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금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100가지 저출산 대책, 신생아 대출이다, 무슨 신생아 주택 공급 정책이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그동안에 10년 이상 입증되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투수가 직거로 승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 잘 굴리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적인 저출산 정책인 거죠.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인 이러한 일련의 정책으로는 20년 가까이 속아온 젊은이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금,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생명 탄생의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현재 출산율 0.7명을 1.3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러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은 무슨 일을 벌릴지 모릅니다. GDP를 창출하여 노인을 먹여 살리고 세계적인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해하는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10억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100억 이상의 GDP를 창출할 것입니다. 엄청 남는 장사입니다.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한가리식 결혼 장려금이 과연 포퓰리즘인가요? 육아수당이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니 전일 돌봄제니 육아휴직제니 하는 것은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의 육아 대책입니다. 연간 결혼 건수가 19만 3천 건이고 출생아 수가 22만 9천 건이면 출산율이 0.7명일 뿐입니다. 당연한 계산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으로라도 올리려면 더 많이 결혼해야 답이 나옵니다. 도대체 속된 말로 님을 봐야 뽕을 따는 거죠. 배우자를 못 만나는데 무슨 아기가 생깁니까? 아이가 없는데 무슨 육아 정책을 잘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육아 대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혼 대책이 없는 저출산 탈출 정책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이에 결혼식이 아니라 비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회사 등 직장에서 축하까지 한답니다. 결혼 기피, 출산 파업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월별 수출 실적 체크하듯이 시도별 월별 결혼 건수, 출생아 수를 카운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가리식 결혼 장려금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아이를 낳으면 원금 1억 원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결혼해준다면, 출산해준다면 결코 지나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나요? 어린 생명을 키우는 데 쓰잖아요. 기성세대도 아이 낳지 않는 자식에게 상속하기보다 저출산 대책용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혹자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인구 위기를 방치하는 역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연간 20만 쌍이 결혼한다고 계산해서 1억 원 하면은 20조 원이 소요됩니다. 지방 소멸로 절박한 지자체가 육아수당 월 50만 원을 부담하면은 월 육아수당, 부모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부담하는 역할 분담을 하면은 재원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2023년 결혼 건수는 19만 3천 건이었습니다. 제발 20만 쌍 이상이 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나면은 대성공인 것입니다. 연간 20만 쌍, 30만 쌍 결혼하면은 대박인 것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되면은 출산율이 3 내지 5년 내에 1.0명을 넘어서고 5년 내지 10년 안에 1.3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겨우 한숨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등 어느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국가적으로 수익이 크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부정할 수 있나요? 1971년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 수가 2002년에 49만 명으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 27만 명, 그리고 2023년에 22만 명으로 25만 명도 무너졌습니다.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박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유보통합으로 교육부의 전일 돌봄제로 국가가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차 방송을 마치고 4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이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료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를 물리친 몫은 오직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뚝심, 소신, 직언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